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교사 임용 시험에서 전공 국어를 강의하는 최병혜입니다. 오늘 강의하는 부분이 2023년 새롭게 강의하는 첫 강의입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한 주 늦게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걸쳐서 문학 내용학 부분과 그 다음에 문법, 국어교육, 가장 기본적인 지식 부분을 강의하는 부분이 현재 1월, 2월의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 보면 수요일의 경우에는 문학 내용학 이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문학 내용학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문학 개론, 국문학 개론, 문학 감상 방법, 그리고 현대시와 현대소설 이론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4주간 문법 부분, 또 2월 4주간은 국어 교육학 부분,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강의 부분에서 문학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문법이나 국어 교육학 부분은 강의를 원래 부분을 좀 줄이면서 지난해 부분 강의한 영상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일부는 진행을 하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부분으로 예전에 그 부분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우선 문학의 경우에 우리 강의에서 보면 현재 수요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문학 강의가 진행이 되고 교재는 문학 내용학이라는 책입니다. 문학 내용학 책인데 여기 보면 문학 내용학 상하로 이렇게 책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하권이 있는데 문학 내용학의 경우 상권 부분은 3월에 진행이 되고 상은 3월, 하는 4월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1월, 2월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상하 1, 2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문학 내용학 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 문학에서 문학의 기능, 문학의 갈래, 문학의 언어, 문학의 특성, 문학의 개념 등등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웠는 부분에서 보자면 문학의 이해, 국문학의 이해 등에 해당되는 부분이면서 이 내용은 단순히 문학 이해나 국문학의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 국어 교육 과정에 이 내용이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기본이 됩니다. 우리 시험도 교육 과정에서 바탕을 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바탕을 두고 문학의 이해라든지 국문학의 이해 등을 제시한 것이 문학 내용학 상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의 경우에는 현대시 이론, 현대소설 이론.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서 보면 문학작품은 감상 능력 부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암기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상 능력이 중요한데 그 감상 능력을 담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문학 내용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권인데 그래서 이 문학 내용학 하권에서는 현대시에 해당되는 부분, 현대소설에 해당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이론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품보다는 시의 구성요소, 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소설의 구성요소, 소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1, 2월에 다루게 되고, 바꿔 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문학이라고 했을 때 문학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지식 부분과 이 기본 지식을 활용한 감상 능력, 이 부분이 1, 2월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해야 되는가? 다른 선생님 강의와 제 강의가 가장 차이가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따로 강의하지 않고 들어가면 예를 들면 개별 작품이라든지 구체적 작품, 구체적 내용을 먼저 다룹니다. 그러나 저희 경우에는 문학에서 항상 바탕이 되는 이 문학 내용학이라고 해서 이걸 먼저 다루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하면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면서 아니면 문법이나 국어 교육을 공부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대학 대부분 3학년, 4학년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문학이면 문학, 문법이면 문법, 또 국어 교육이면 국어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그 부분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전혀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문학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문학에서 시적 화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비유 상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문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일반적인 부분에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시에 대한 것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설에서 소설의 갈등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소설은 사건이나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럼 그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학에서 일부는 배우는데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현대시론, 현대시사 아니면 현대시 강의를 배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현대시 강의에서 뭐냐면 시라고 했을 때 현대시 이론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 작품의 흐름, 현대시사처럼 작품의 흐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다 보면 현대시 강의라고 하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시 작품,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시 자체 이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보면 시에서 내용과 형식 혹은 내용, 형식, 표현이라고 했을 때 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의 정서는 곧 시에서 주제가 됩니다. 시의 화자, 그 다음에 시의 소재와 제재, 그 다음에 시에서 미적 범주, 또 시의 내용 전개 등등 이런 부분들이 시의 내용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용이라고 할 때 내용 요소들이 있고 또 시에서 형식이다 라고 할 때 시의 운율 그리고 시에서 시의 형태 또 우리가 시에서 보면 시의 형태라고 해서 시어나 행, 연 등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이다 했을 때
비유, 상징, 반어, 역설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표현 요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울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과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두 가지를 함께 배워왔다면 그건 제대로 시에 대해서, 현대 시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배워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알고 있다고 해서 생략을 해버리고 이론에 해당되는 것 주로 이제 이 흐름으로 강의를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뿐만 아니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소설이라고 할 때도 소설 부분, 현대 소설 다룰 때도 대부분 이러합니다. 소설 작품 주로 20년대 사실주의 소설, 30년대 모더니즘 소설 이렇게 해서 쭉 흐름을 드러냅니다. 대학에서도 이건 소설 이론에 해당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설에서 보면 주제, 구성의 3요소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시점, 문체, 서술 방법 등에 해당되는 것은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소설 작품의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보면 항상 문제들이 이것과 이걸 묶어서 문제를 냅니다. 이것과 이것을 묶어서 문제를 내는데 우리 공부는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 강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시나 소설을 할 때 해학이다, 풍자이다, 이것보다 더 넓은 의미가 우리가 골개미라고 합니다. 골개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문학에서 골개미, 해학, 풍자 이런 부분은 자주 듣지요. 그러면 우리가 고전 시가를 할 때도 풍자가 나옵니다. 고전 소설을 할 때 춘향전, 배비장전 등의 판소리계 소설 다 해학, 풍자가 나옵니다. 현대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풍자하고 있다. 현대소설, 최만식의 작품이나 김유정의 작품 다루면 해학, 풍자 등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해학이 뭐고 풍자가 뭡니까? 해학이 뭐고 풍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내가 답변할 수 있는가? 우리 시험 문제는 과거의 해학, 풍자 구분한 이걸 계속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안다는 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기본에 해당되는 이 기본 지식이나 기본 이론들을 공부를 안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 1, 2월에 다루는 것은 뭐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 4, 5, 6에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1, 2월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기본에 해당되는 것이다.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이면서 이걸 이제 1, 2월에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감상 능력은 뭐냐? 이론의 바탕을 둔 감상. 이 이론이 있을 때 이 이론이 개별 작품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걸 다룹니다. 그래서 감상 능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3, 4, 5, 6에는 뭐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3, 4, 5, 6에서는 각각 고전시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이렇게 해서 4가지 영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4가지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가의 전반적인 흐름과 중요작품, 산문과 중요작품, 현대시와 중요작품, 현대소설과 중요작품 이러한 방식으로 다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월에 다루게 되는 것은 바로 기본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기본이 튼튼해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쉽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없으면서 합격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그만큼 중요하다. 모든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수학도 여러분이 하면 기초 기본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문학이나 문법이나 국어교육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다 하는 점,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을 현재 1, 2월에서 이렇게 문학내용학 부분에서 담는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한다. 이 기본에 해당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냐, 기본은 현대시에도 고전시가에도 적용되고 산문에 적용되고 시, 소설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학의 갈래라고 하면 고전시가의 경우 서정, 그 다음에 고전산문과 현대산문은 서사, 그 다음에 현대시의 경우에도 서정에 해당되고, 고전산문 중에 일부는 수필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어서 교술, 서사 등등 이 기본 갈래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 방금 해학풍자라고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시가, 산문, 현대시, 현대소설에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문학의 언어에서 보면 문학 언어가 어떤 특징을 지니느냐 할 때, 문학 언어는 주로 일상적인 언어를 벗어나서 시적 진술에 의한 언어, 문학의 언어, 시적 진술에 의한 언어는 뭔가? 바로 일상 언어와 달리 비유, 상징 등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면 비유, 상징이라고 할 때 고전 시가에도 적용이 되지요. 현대시에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고전 산문과 같은 경우, 고전 산문에도 이렇게 비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현대소설에도 보면 예를 들면 잔인한 도시라든지 아니면 현대소설 부분에서도 시만큼은 아니지만 다양한 비유, 상징 등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인데, 이걸 하지 않고 방금 이야기했죠. 작품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겁니다. 모래 위에.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우리 문제는 항상 이런 부분과 결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작품에 예를 들어서 그 해학풍자를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해학풍자에 해당되는 것을 물으면서 어떤 요소가 해학이고 어떤 요소가 풍자이냐. 그리고 어리석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 작품만 외우고 또 이 작품 부분을 통해서 답만 외우는 겁니다. 기본으로 해학이 뭐다, 풍자가 뭐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네 가지 부분에 비유, 상징이 적용이 되고 있으면 비유, 상징에 해당되는 먼저 알아야 이 개별 작품에 적용을 해서 내가 이해가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게 기본이 감상 능력이 됩니다. 개별 작품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전체에서 보면 이런 구체적인 부분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기본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문학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어 교육이라든지 문법 부분, 요건 목요일에 이루어집니다. 목요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뭐냐면 기본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국어교육이나 문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기본 지식이 이론이라고 했을 때 이 이론을 적용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이론 부분과 적용. 그래서 이론과 적용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학은 이 내용을 통해서 문학 작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론 부분과 따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과 이걸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그래서 1, 2월에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1월에서는 목요일에 하게 되는데 1월 목요일에 문법 부분을 진행을 하고 2월에 국어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국어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문법 부분에서 국어교육 부분에서 이 부분은 지난해 제가 교재가 같습니다. 교재가 같아서 영상으로 해서 지난해에 8주 부분으로 했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따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해서 8주로 따로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내용 역시 책이 똑같습니다. 책이 같고 대신에 뭐가 되느냐 하면 올해 하는 부분은 교육과정 부분에 있어서 2022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바뀐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 내용과 이 내용 중에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 이게 베이스가 됩니다. 이 부분이 바탕이 되는 부분이면서 바탕이 되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우리가 영상으로 먼저 열어놓기 때문에 이건 계속 들으면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그리고 이걸 계속 들으면서 이걸 보완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했는 부분은 지난해와 기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뭔가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 지난해 이 부분 강의했는 데서 원래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내용 또 중요한 내용 등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4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설명해 있는 부분이 뭐냐면 1, 2월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자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자료에서 보면 첫 번째 부분이 뭐냐 하면 기출 문제풀이입니다. 2024년 대비 기출 문제풀이 이게 A형, B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A형, B형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 부분이 거의 1시간 반 이 부분이 1시간 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해커스 홈페이지에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에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유튜브에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2024년 기출문제 2024년도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영상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언제 했느냐 하면 11월 28일 강의입니다. 11월 28일인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 속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 강의하면서 제가 항상 제일 먼저 그 답안을 발표를 합니다. 시험 치고 나서 제가 빠를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아니면 조금 늦을 경우는 이틀이나 3일 이 부분도 자료를 올린 것은 제가 27일 날 해서 이렇게 올렸고 강의를 28일 날 시험은 우리가 11월 25일에 쳤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 부분은 나름대로 자신감 제가 문학 문법 국어교육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답안을 발표하고 아마 여러분이 다음 참사랑 국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보면 제 답이 제일 먼저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는 이유는 우리 시험이 답안을 채점 기준에 답안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시로라도 제 답이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그걸 공개를 하지 않으면 강사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그렇게 해왔고 그게 아마 지금까지 다음이나 아니면 참사랑 이 과정에 여기에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청강을 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요걸 제 강의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요걸 먼저 듣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025년 시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5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건 공개 강의로 했던 부분입니다. 12월 18일 제가 공개 강의로 해서 이 부분 역시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올려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듣기 1번, 듣기 2번.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상으로 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하면서 영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강의는 직접 와서 들으면 가장 좋습니다. 직접 와서 들으면 가장 좋은데 직접 오기가 힘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전환이 되고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도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한다든지 라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영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3, 4, 5, 6월 같은 경우에 문학은 작품이 워낙 많습니다. 작년 부분에도 보면 다양한 작품, 새로운 작품이 매번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작품들을 작년에 강의를 했더라도 새로운 작품에서 또 작년 강의를 열어주고 새로운 작품으로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 5, 6에도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좀 익숙해져야 하는 부분이어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1차적으로 이걸 먼저 듣고서 제 강의를 따라와야 여러분이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먼저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도 영상을 이렇게 발주발주 시간은 좀 길게 드리겠지만 1, 2월에 여러분이 이걸 끝낸다 생각을 하고, 물론 교육학도 있고 범위도 많습니다. 근데 1, 2월에 이걸 끝낸다 생각을 하고 한번 요래 들어보면, 듣고 나중에 제가 그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듣고 한 번 더 듣고 한 번 들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문학 지금 현재 듣는 부분도 여러분에게 직강 듣는 분의 경우에 뭐냐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 못 올 경우에는 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직강 부분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복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직강 들었어도 놓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간을 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렵다, 혹은 내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즉 영상 강의 듣는 분은 그게 좀 돌려본다든지 이게 쉬운데 직강 듣는 분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강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서 조금 직강을 듣더라도 조금 더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조금 그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차원으로 그렇게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 2월 강의가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강의 듣기 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걸 먼저 들으면 좋겠다 하는 점, 그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현재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했는데, 제가 나중에 우리 강의가 진행이 될 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 영상으로 진행이 되던 그 설 때 설이 끼어 있습니다. 그때는 한 주 정도를 영상으로 진행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날짜를 바꾸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울산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올라오는데 그때 표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표를 끊기가 어려워서 우리 수업이 수요일 목요일로 이루어지는데 목요일 부분이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설 이전이어서 그때 이 강의가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수로 진행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상 강의 부분으로 작년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자료 부분에 보면 이 부분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는 우리 해커스 그 영상을 듣는 분들은 거기에 올려둘 테니까 해커스에 올려둘 테니까 이 자료를 복사를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학 내용학 책 앞에서 설명했지요. 1, 2월에 문학 내용학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문학 내용학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현재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여기 문학 내용학 책인데 이 부분이 2015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책 부분이 교육과정이 2022년 12월 27일에 나왔습니다. 12월 27일. 그래서 지금 이제 만으로 치면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아직 교육과정 전반적인 책의 틀 핵심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는 올해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과정의 기본 틀거리만 나와 있는 그 상태고 세부 핵심 내용들이 아직 채워 넣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해서 개정은 못했고, 그래서 뭐냐 하면 2022 교육과정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 따로 이렇게 해서 2022 교육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부분을 보면 2022 개정 문학교육과정 이 자료가 있죠. 앞서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기출문제 자료, 우리가 기본 공부하면서 기출문제 시험에 해당되는 답이나 문제 답을 알아야 되고 공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강의 들으면서 이걸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혼자 공부하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뭘 해야 되는지, 교육과정 자체 여러분이 이 표만 보고 여기에 있는 이 내용 보면 잘 모릅니다. 백날 보더라도 이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된다, 교육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경우 2015 교육과정이다 라고 할 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문학내용학 책이 문학내용학 이 책이 뭐냐 하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교육과정 이전에 있었던 2015뿐만 아니고 2012 교육과정이라든지 2009, 2007 이런 이전에 있었던 문학의 모든 교육과정에 나오는 부분을 바탕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2015까지는 이 책만 보면 이 책 내용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과정의 철저히 바탕에서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가? 2022 교육과정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만 이 책 부분에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 추가를 하는데 2022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항목을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일일이 비교를 해놨는데 이때와 이때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의 95% 이상이 같습니다. 95% 내용 자체로는 그러니까 문학에서 일부 추가가 되는 내용이 있고 빠진 내용이 있는데 95% 이상이 같다는 겁니다. 나머지 5%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여기 있는 부분에서 95% 이상이 같고 플러스 5%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적용하거나 이전에 다루지 않던 내용을 적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여기서 더 다루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시작하고, 그럼 교육과정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여러분 그냥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책과 관련지어 책의 어떤 부분과 연관이 있다. 그래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뭐냐 문학을 공부하거나 문학 내용학을 공부할 때 제 책이 잘 되어 있는 게 이 책 내용만 공부하면 이 책 내용을 공부하면 교육과정도 저절로 공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자료 자체가 교육과정이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한두 가지 절만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에 33쪽 33쪽에 보면 거기 잠깐 보면 그게 관련 교육과정이 있지요. 2015 교육과정에 개정 문학 일반 지식 문학은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작품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2011 교육과정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 가치 있는 내용이나 인간의 삶이라 여기는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부분이다. 용어가 바뀌었구나. 또 2009 교육과정 문학이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 예술이다. 2009, 2011, 2015 이렇게 돼 있고 오늘 받은 자료 2022 교육과정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핵심 아이디어 첫 줄에 뭐가 있습니까? 문학은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작품.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2015 교육과정에 있는 항목으로 문학은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작품을 통해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고 타자와 소통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015 교육과정이나 2022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로 제시된 개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교육과정에 제시되더라도 앞에 내용 그대로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의미이고 여기서 제시되는 개념이 뭔가 문학의 개념이다라고 할 때 문학의 개념은 교육과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게 이제 문학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앞에 돌아가 보면 30쪽에 문학의 개념에서 이 구성해 보면 문학의 개념,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문학의 다양한 개념, 2015, 2011 교육과정의 개념 등등으로 예를 들어 광의 협의하는 것은 여러분이 문학 개론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그 다음 문학 개념이 무엇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학의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 활동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 또 문학은 본질이다 라고 할 때 언어예술이다 가치 있는 체험 사상이나 정서 이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게 2011 교육과정에는 뭐였습니까? 바로 인간의 삶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의 삶이다 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문학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뭐냐 하면 33쪽에 있던 부분으로 문학은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작품을 통해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고 타자와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문학의 개념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육과정에 바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에 문제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있는 것이 문학의 구조와 형상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7쪽 37쪽에 문학의 구조와 형상화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40쪽에 먼저 보시면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그래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게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있는 것이고,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보면 뭐가 되는가? 2015 교육과정에 보면 고등학교 국어 문학작품 구성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이다. 구성요소들이라고 할 때 그게 내용요소, 형식요소 앞에 이야기했죠. 제가 여기 하면서 지웠네요. 내용, 형식, 표현, 이게 바로 구성요소입니다. 이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이다.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에 문학이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다는 말은 뭔가? 형상화한다는 말은 내용과 형식 요소 등으로서 시인이나 소설가가 얽어 짜는 것,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형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의 형상화, 소설에서 소설의 형상화, 형상화라는 말이 앞으로 우리가 할 때 어떻게 보면 형상화라는 이 말을 이해하게 되면 기본 지식과 감상 능력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게 이 문학에서 형상화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형상화가 무엇인가? 바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문학의 시는 시의 요소, 소설은 소설의 요소, 그걸 통해서 시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형상화이다. 소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형상화이다. 그래서 형상화에 해당되는 것, 이 부분이 2015 교육과정에 세 가지로 나와 있고, 그 아래에 보면 2011, 2019 교육과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2022년 부분에서도 첫 번째 부분이면서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할 때 개념이기도 하면서 형상화라는 용어가 첫 줄에 있었습니다. 2022년 첫 줄에 형상화라는 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형상화가 무엇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형상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38쪽에 구조와 형상화는 늘 묶여집니다. 전체 구조로 짜여지는 것이 문학의 형상화이기 때문에 문학의 형상화, 그리고 형상화의 요소, 형상화의 요소인데 39쪽에 보면 그림 아래에 시에서 앞서 제가 설명했죠. 시에서 내용, 형식, 표현, 소설에서 내용, 형식, 희곡에서 내용, 형식, 이렇게 했을 때 내용, 형식이 바로 구성요소들입니다. 구성요소를 잘 알아야, 우리가 기본 지식인데 시의 구성요소, 소설의 구성요소, 시의 이론 등을 잘 알아야 그걸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지식들을 잘 알아야 감상을 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기본에 해당되는 것, 이걸 담고 있는 부분이 이제 2번 항목이다. 2번에 해당되는 것은 형상화이면서 작품을 지을 때는 시인이 짓고 소설가가 짓고 그걸 형상화라고 말합니다. 형상화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 혹은 독자가 볼 때는 그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걸 이해하는 게 감상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창작이다, 감상이다, 혹은 창작이다, 수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창작은 짓는 것, 수용이나 감상은 읽는 것, 이렇게 되는데, 창작 대신에 무슨 말을 사용하는가? 창작이 바로 형상화의 의미입니다. 지어내는 것. 형상화를 해놓으면 작품은 하나의 형상화되는 부분이다. 그걸 보고 우리가 독자가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독자가 이해할 때 그럼 뭘로 이해할 거냐? 뭘로 이해하는다? 즉 작품을 감상하라 하면, 우리가 어떤 작품에 대해 감상하라고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감상을 해야 됩니다. 그 감상하는 바가 뭐라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구성요소입니다. 이 구성요소를 그래서 잘 알아야 뭘 한다? 구성요소를 잘 알아야 감상을 할 때도 그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칠판이 있습니다. 칠판이 있으면 이 칠판의 경우에도 이 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분필이 있고, 처음 보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칠판은 여기에는 판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양한 분필이 있고, 여기 지우개가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는구나 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나 지우개나 아니면 분필이나 이 기능을 잘 알아야 이걸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작품도
이걸 잘 아는 게 뭔가? 바로 그 부분이 형상화, 구조 및 형상화와 관련이 된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이 용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이 교육과정에 있으니까 이걸 뭐냐? 이런 교육과정에 이 부분이 있으니까 책에 이걸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문학내용학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내용학에서 뭐 일반적인 문학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하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권은 뭐로 되는가 하면 상권, 하권이 있으면 하권의 경우에 이제 구체적으로 현대시 소설에 해당되는 것, 상권은 일반 문학 이론, 하권은 현대시, 현대소설, 구체적인 이론 등에 해당되는 그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전반적으로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1, 2월 강의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왜 이 부분을 해야 하는가, 왜 이 부분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이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 공부하는 이 자체가 기본이 교육과정 내용이라는 겁니다. 교육과정 내용이어서 여러분이 하게 되면, 제 강의를 안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교육과정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듣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2015 교육과정까지 이 책에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2022 교육과정, 이게 자료, 현재 이게 책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 이렇게 나머지 해당되는 이 부분도 보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게 되면 교육과정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제 강의 속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공부하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어떤 의미이다 하는 것,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강의를 안 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똑같은 내용인데도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일반 문학 공부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시, 현대소설 공부할 때도 그렇고 문학의 이해, 국문학의 이해를 공부할 때 문학의 이해, 국문학의 이해가 우리 시험에 그대로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용어가 다릅니다. 용어가 다르다. 문학에서 예를 들면 문학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 문학의 기능에 뭐가 있는가? 인식적 기능이 있고 쾌락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적 기능이라고 하고, 교훈적 기능, 쾌락적 기능. 아마 이렇게 문학의 기능을 교훈을 주는 면과 즐거움을 주는 면, 이렇게 배우는 게 문학의 이해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용어로 설명을 한다? 교훈적 기능을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으로, 쾌락적 기능을 미적 기능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용어를 다르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문학의 이해 차원에서 교훈적 기능, 쾌락적 기능은 내가 예전에 배워왔다. 근데 여기 보면 새로운 기능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이걸 전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배워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교육과정의 용어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문법이나 국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이나 국어교육도 우리가 대학에서 내가 교수님들한테 교수님들에게 배울 때는 그 교수님들이 대체로 보면 국어학, 일반적인 국어학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인 용어, 전문적인 용어와 교육적인 용어, 이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데도 그 용어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표준화된 용어이고 무엇이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가? 우리가 답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현재 내가 대학에서 문학의 이해 부분에서 거기에 문학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라 라고 하면 문학의 기능은 교훈적 기능, 쾌락적 기능 이걸로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교사 임용시험에서 치면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 이걸로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비슷한 내용인데 용어가 다르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필요한 게 뭔가? 용어 부분의 경우 내가 지금까지 대학에서 배웠을 때 대학에서 배운 내용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그 용어들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배운 지식들을 현재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구나. 교육과정에 이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 이 교육과정의 바탕을 둔 표준 개념이고 표준 이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학이나 국어교육과 문법 모두 마찬가지이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할 텐데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과정이나 일정 등에 대해 질문. 저는 매번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혹시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수업 끝부분에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문학 2022 개정교육과정 앞서 말씀드렸죠. 책 내용은 뒷부분에 할 텐데 이 부분을 이제 먼저 이해하고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게 조금은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복잡한 게 용어들이 달랐어. 또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2022 교육과정 자체를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2022 교육과정 2, 3년간은 이 바뀐 부분과 관련지어 일부 시험에 내거나 아니면 용어를 시험에 내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잠시 쉬었다 합시다.